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물 멘토입니다. 지금부터 중심값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숫자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본업을 하시느라 이 방송을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고 시간 되실 때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심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값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서 트레이딩을 할 때 원칙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면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건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손실이 낼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진입을 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승률이 높을 때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률이 낮더라도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발생할 때 베팅 사이즈 조절 비중을 잘 조절을 해서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서도 크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원칙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원칙을 수립을 해놓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원칙에 의거한 투자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이 있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 추종 전략이란 뭐냐? 트레이딩은 추세 추종 전략과 역추세 추종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 말 그대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냥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고 하락을 하고 있으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그대로 이제 상승세에다 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주식시장 경원 중 하나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것도 주식시장 경원인데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시세와 호가를 보고 있으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추세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모멘텀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큰 그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그 시장 흐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잘 잡아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도 방금 드린 내용, 설명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데, 이거는 뒤에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항상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좀 변동성이 줄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변동성이 줄었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변동성이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죠. 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안정적인 시기에 매매를 하면은, 그러니까 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냐? 손절이 짧기 때문에, 손절이. 네. 자,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으면, 여기 이쯤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면 그동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손절폭 이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수준에서 이 정도 변동성에서 만약에 이 정도 매수를 잡았으면 여기 손절이 되게 짧아지죠. 네, 그래서 손절이 짧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횡보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보하는 주식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가급적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고, 자, 이렇게 시세가 분출할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달리기 시작하는 말에 올라타라. 네, 변동성이 낮아졌다가 한번 이렇게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있고 이 종목과 뭐 다른 종목이 있는데, 비슷하게 뭐 다른 종목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면은, 나는 이 종목에다가 풀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난 이 종목에다 베팅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관심 종목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비슷한 차트를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에 베팅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승세가 끝나면 다시 이 종목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때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추종 전략, 변동성이 서질 때 들어가라.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 자,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숫자 2번 눌러주세요. 네, 이제 교육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중심값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값이 뭐냐? 일단은 중심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입 시점을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진입 청산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 청산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인데, 진입 청산은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대충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 전략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같이 주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입 청산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애기도 그렇고 누구라도 잘 할 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계좌는 깡통을 차게 됩니다. 중심값으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자, 뭐냐? 일단은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트레이딩 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자, 투자는 리스크를 담보로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리스크 없이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내가 안고 진입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모든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뭐 회원님들보다 매매를 잘해서 전문가긴 하지만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1초, 2초, 뭐 1분, 1년 뒤에 시장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1초, 1분, 혹은 뭐 한 달 뒤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비를 해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중심값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방금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중심값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심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값이 뭐냐? 그러니까 뭐 중심값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고저가, 고저값을 합산값을 나누고 뭐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를 합산한 것을 이제 2로 나누면은 두 번째 중심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이면 여기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죠. 그리고 여기가 100원, 여기가 10원, 여기가 30원, 여기가 7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중시값 1번은 얼마일까요? 중시값 1번은 100원 플러스 10원 나누기 2 하면은 55원이죠. 자, 두 번째 중심값은 자, 시가와 종가를 합산한 것에 나누기 2니까 100, 그러니까 50이죠. 네.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전 봉에 가지고 중심값을 산출하면 첫 번째 중심값은 뭐 55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중심값은 5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중심값은 시세 형성의 주도적인 투자자들의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값을 손절값으로 잡는 게 바로 중심값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하나의 캔들인데 결국에는 주가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값으로 손절값을 잡고 이게 대응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수를 잡았으면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평균으로 횡기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손절값을 잡으면 되고 반대로 내가 매수를 잡았는데 여기 뭐 쭉 올라가다 내려갔다. 그러면은 여기를 손절값으로 잡으면 되고요. 내가 매도를 잡았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평균 회귀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손절값이 되는 거죠. 네. 이 뜻입니다. 네. 중심값을 손절값으로 잡는 게 이제 중심값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절값을 계산한 후에 몇 퍼센트 리스크를 감수할 건지 역산하게 되면 최대 진입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심값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중심값을 가지고 이게 직전봉을 가지고 중심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저니까 대충 이 정도가 중심값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 그러면 중심값에서 난 만약에 매수를 잡았으면, 매수를 잡은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중심값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칙대로라면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살짝 깼는데 다시 쭉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가 주식값보다 중심값에서 10%더 떨어진 가격까지 내가 리스크를 감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중심값이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10%의 리스크를 더 감수한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제 90이죠. 내가 90원까지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죠, 할인. 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중심값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터치를 하면은 원래 손절이 원칙인데, 이게 만약에 휩소라면 내가 여기 터치하자마자 반등하면 내가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대비해서 나는 이 휩소가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내가 감내를 하고 이제 감내를 하는 겁니다. 10%의 리스크를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물론 손절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 정도에서 다시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면은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할증입니다. 할인. 리스크 할인입니다.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자, 만약에 5%를 더 할인을 한다 하면은, 할인한다고 하면은 95죠. 손절값이 95.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쭉 끌고 간다는 겁니다.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되신 분들은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리스크 폭을 더 넓히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리스크, 손절값을 좀 더 넓게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절값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잡는 이유는, 추생 추종 전략은, 휩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때 매수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밀린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털고, 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또 여기 좀 내렸으면 털고 이렇게 터는 건데, 결국에는 많이 못 먹습니다. 이 휩소 때문에. 내가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수준 좀 더 리스크를 내가 좀 더 부담을 해서 이 정도로 부담해서 끌고 가면은 최종적으로, 처음에 만약에 내 리스크를 좀 더 짧게 잡았으면 여기서 팔았던 거를 내가 리스크를 좀 더 넓혀주면은 여기서 팔던 거를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폭을, 리스크를 좀 넓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내가 감내하는 리스크를 넓히면
반드시 베팅 사이즈는 줄여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항상 이걸 세워놔야 됩니다. 1회당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손실 금액은 고정이 돼야 돼요. 최대 내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잔하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손실을 감내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가가 내가 최대 100만 원의 손실을 보겠다라고 이제 결정해 놓고 매매를 하면 변동성이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가가 100, 변동성이 100이라고 칠게요. 변동성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원이라고 가정할게. 변동성이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베팅할 수 있는 사이즈는 100주가 되겠죠. 네. 왜냐, 최대 100만원의 손실을 내가 결정해놨으니까요. 근데 변동성이 2만이라면 내 베팅 사이즈는 50주가 되어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내 손실 금액이 100만원으로 고정이 되니까요.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써가지고 마우스로 쓰느라 좀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항상 똑같이 변동성이 똑같지 않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 터지고. 변동성은 순환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가 있으면 변동성은 다시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다릅니다. 변동성이 항상 다르니까 최근의 변동성을 구해서 내가 최대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중심값도 언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또 나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변동성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를 내가 다르게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변동성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니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계산을 한 후에 베팅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제 베팅 사이즈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다 설명드렸죠? 네. 변동성이 크면, 자, 리스크는 변동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리스크는 볼리터리. 리스크는 변동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말하죠. 다시 변동성이 크면은 베팅 사이즈를 줄이고, 변동성이 작으면 베팅 사이즈를 크게 해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안전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진입청산은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솔직히 이제 진입청산이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팅 사이즈를 잘못 지키면 계좌는 순식간에 녹습니다. 내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풀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변동성이 큰데도 베팅 사이즈를 풀매수를 때리면 뭐 잘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되면은 그 순간 계좌는 바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설명드린 거, 중심값은 캔들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또 이럴 때도 이렇게 갭상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네. 그러면은 중심값은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 중심값은 이 캔들을 가지고 중심을 그리면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근데 여기는 또 중심값이 이걸 가지고 그리면은 이거고, 여기서는 또 이거고, 그럼 여기 또 여기서 보면 또 여기고, 그러면 중심값이 계속 이동을 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중심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갱신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갱신되는 중심값은 새로운 청산 기준이 되고 투자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된다. 네. 내가 만약에 매수를 잡고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잡았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중심값이 이렇게 여기가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다 계속 들고 가다가 터치 안 했는데 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중심값 터치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청산이 되는 거죠. 이쯤에서. 자, 중심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청산가 기준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 말입니다. 네.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자, 추세를 따라라. 올바른 추세는 진입 이후에 중심값을 높여가며 감소 리스크를 줄여주며 이익을 확보해준다.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처음에 잡았던 청산 가격이 계속 높여줘야겠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잡았으면 원래는 여기 이 시점에서는 여기가 청산 가격이었는데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올라가니까 이제 이 정도로 올려주고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청산 가격을.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더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으면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가 줍니다. 쭉쭉 올라가 주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중심값이 대충 그려보면 이 정도인데, 자, 이 정도인데 여기를 깼죠. 깼으면 여기서 청산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청산은 재지짐이라 나와있죠. 자, 청산은 이 중심값을 깨서 청산을 했는데 청산하자마자 여기 고가, 그러니까 직전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면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홀딩, 이거 중심값을 계속 안 깨죠. 여기 중심값인데 안 깼고, 여기가 중심값인데 안 깼고, 여기 중심값인데 안 깼고, 여기도 중심값인데 안 깼고, 자, 여기가 중심값인데, 자, 여기서 드디어 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잡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중심값을 올려 나가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차트를 좀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이 차트가. 네. 중심값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익도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기존 직전의 캔들을 가지고 중심값을 그려놨는데 나는 여기 탈 거야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터치를 안 하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중심값은 일봉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봉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봉인지 주봉인지 모르셨죠? 이건 일봉 차트고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에 쓰던 주봉에 쓰던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봉보다 주봉에다 쓰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내가 기대되는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내가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사용했을 때 이 기추세를 정말 크게 잘 먹으면 일봉에서 사용했을 때보다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일봉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봉은 주 5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를 고가와 저가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주봉은.
근데 매매가 이게 근데 이제 매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근데 주봉으로 하면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이제 주식. 지금 회원님들은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니까 이거 내용은 크게 상관없으신데, 그래도 이 중심값은 선물에다도 적용할 수 있고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주식에다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넣은 내용인데, 이 말이 뭐냐면 주식도 좋은 주식이 있고 안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은 뭐냐? 좋은 주식은 재무상으로 봤을 때 재무를만 차트를 다 제외하고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재무 건전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종목을 이제 좋은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주식은 실적도 안 좋고 부채 비율도 높고 거의 이제 되게 적자인 기업, 이런 기업들을 되게 안 좋은 주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안 좋은 주식,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을 쓰레기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쓰레기를 매매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쓰레기 100개 중에서 내가 쓰레기 100개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까요? 반면에 금덩이 100개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은 내가 벌어들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뭐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쓰레기 100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금덩이 100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승률적으로나 손익비 측면에서나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뭐냐? 쓰레기를 제외하고 금덩이만 가지고 금덩이 종목을 선별해내는 필터링 조건들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업이 재무적인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충족을 해줘야 적어도 쓰레기는 아니다. 금덩이 쓰레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이런 조건을 충족 못하는 종목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웬만하면은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은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식값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이해됐다 라고 이제 적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일단은 카톡에 남겨주세요. 네, 다들 이해되셨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다들 이제 이해하셨다고 제가 보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거의 모든 회원님들이 선물을 하시려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모인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선물 트레이딩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주가 지수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선물은 주가가 오를 때도 먹을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 때 먹으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때만 먹으면 그냥 이게 먹는 끝이죠. 근데 선물은 내가 이렇게 상승까지 먹었어요. 근데 떨어지면은 하반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먹는 게 두 배죠, 두 배. 주가는 이렇게만 먹는데 주식만 하면 이렇게만 먹는데 선물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러면 두 번 다 먹는 거죠. 상승과 하방을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좋은 거. 선물의 장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시장이 어땠죠? 엄청나게 빠졌죠. 뭐 이슈가 있긴 했었죠.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이재용 회장이 구속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어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만약에 주식을 했다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락 종목수도 굉장히 많았고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하락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시장이 안 좋았는데 내가 만약에 주식만 했다면 그러면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그냥 계속 맞는 겁니다. 파랗게 멍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는 떨어져서 주식 계좌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매도를 쳐서 하방을 베팅을 해서 계속 끌고 왔으면은 내가 주식 계좌에서 손실 본 만큼 선물 매매에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선물 계좌에 대한 비중이 더 컸으면 오히려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락의 하락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승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짧게.